이준석 당대표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얼굴에 한방 웃음이 젖지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죠. 그래. 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 대표 권도영입니다. 보도국장 유성길입니다. 야, 오늘은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면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신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미남이세요. 가천입니다. 질문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프로필을 보니 정치인이 꿈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 입문 과정도 상당히 또 드라마틱하고 젊은 나이에 정계 입문을 하면서 또 최고위원까지 되셨는데 그 과정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인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공동체에 봉사하고 싶었던 생각도 컸고요. 그리고 또 이기심이나 공명심이 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기심과 제 공명심으로 이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데 선하게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제가 낙선을 하면서 정치인이라는 것이 메시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이나 가치가 많은 사람들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12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저희 당의 상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돼가지고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과 또 많은 당원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셔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 당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생 회장 출신이셨나요? 학생회장 떨어져가지고 부회장 출신. 부회장 출신. 청학생이 부회장. 얘기 2번 했습니다. 부회장은. 부회장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얘기가 논리적이고 네. 본인의 가치와 철학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집안에 혹시 정치인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치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세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용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굳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굳이 그러니까 제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제 어떤 공명심도 다 좋은데 굳이 왜 하필 너가 뭐 정치라는 것이 꼭 뜻하는 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목표한 바 이뤄도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집단이 있을 거고 또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을 거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분명히 미움을 사는 일도 있을 거고 하는데 굳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아들이 그런 미움을 받아야 될까 되는 거에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청년 네.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개인의 어떤 자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개인의 창의가 모여서 근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보수 정치가 지향하는 바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보수 정치가 잘 못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쪽 저희 처음에 저는 바른정당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고 보수 정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당내에서 계파에 관계없이 친화력이 아주 상당한 걸로 정말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데 특히 이제 이준석 당대표 젊은 정치인이죠. 차세대 정치인인데 충분히 뭐 그냥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어제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 당내 계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 내에선 저를 계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파가 있다. 당원분들은 그래서 이준석파? 아니, 유승민계로 그치 해가지고 유승민. 근데 저는 전당대회 때 뭐 계파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저희 경선 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든 뭐 홍준표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원희룡 후보든 누굴 지지하든 청년이라면 다 이제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랑은 제가 아마 2017년도부터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만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꿈꿨으니까
먼저 간 선배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조언을 얻었죠. 근데 제가 선배한테 정말 좋아하고 선배한테 본받을 만한 점은 항상 일관성 있고 본인 생각이 굉장히 뚜렷하고 논리적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그 회의실 주변에 기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이준석 선배는 다 본인 생각을 조리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과거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은 방송 출연할 때 보통 대본을 미리 보고 그렇죠. 대본대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준석 선배는 대본을 잘 안 봐요. 대본도 안 보고 야.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이 오든지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또 논리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저한테 항상 생각을 많이 하라고 생각을 많이 네, 하고. 어떤 질문이 오든 제가 봤을 때는 독서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거기서 오는 상당히 독서량도 상당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준석 대표가 TV 패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도 TV 영향이 패널을 하면서 본인 어떤 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됐고 또 패널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최신 이론이나 최신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공부거든요. 왜냐면 뭐 최신의 어떤 전 분야를 망라해서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거니까 그 과정이 10년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보고 그게 굉장히 이준석 대표한테도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정말 좋아하겠네. 얼굴에 한방 웃음이 지어지겠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죠. 그래.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또 뭐 일련의 사건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이준석 리스크란 말도 있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페미에 네. 대한 뭐 또 가치와 철학이 또 분명하셔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고 뭐 윤석열 후보님이라든지 또 저 최재형 후보였죠. 당시 예비 후보님도 저희 당으로 모시면서 저희 지도부가 성공적인 경선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뭐 이준석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음에는 우려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러한 점을 6개월 동안 좀 잘 이끌어왔고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더 믿어주신다면 저는 저희가 대선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믿음이 또 확실하신 우리 또 최고위원님이라 뭐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내년 이제 지방선거 예. 관련돼서 저희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광명시 뭐 시도위원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 3번의 이제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광명시에서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그 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시도위원 공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도부가 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든지 저희 당의 후보가 되셔서 공동체에 봉사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공천이라는 그 레이스에 있어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사실 집권당이었고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 해왔던 정당인데 이 정당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공천 문제가 과거에 광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당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공천을 받아야지 어떤 특정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공천을 해왔다면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이 진짜 유권자분들께 저희 정당에서 정말 괜찮은 후보를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공천하면 유권자분들께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잘못 공천하는 데 있어서 그게 헌법을 위배한다든지 법을 위배해서 자기 사람을 속되게 말해서 자기 사람을 이제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를 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만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지방선거의 광명을 공천은 상향식 공천을 목표로 굉장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이 원하시는 분이 또 당원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광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가 내세우는 공직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이 그런 하나의 축이거든요.
더 많은 공천 후보자들을 공부를 하고 연수를 시켜서 유권자분들께 이제 내놓는 거죠. 상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정치도 상품이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훌륭하신 분이 이제 저희 당에 공천을 받고 나가셔야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고 저희 당을 대안정당으로서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서 공천만큼은 제가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지역에서 이제 시장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쉽지 않은 얘기지만 혹시 그 외부에서 좀 참신하고 또 뭐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 혹시 시장 후보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 총선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기초 단체장만큼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만큼은 전 전략 공천을 굉장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델은 어찌 되었든 이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시는 분이 선택돼서 경선을 통해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당심하고 민심이 좀 일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보면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겠지만 그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아, 제가 그 오해한 게 외부 인사라는 게 이제 광명 박 인사가 아니라 광명에서 국민의힘을 활동하지 않는 광명시 외부 인사를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죠, 그죠. 저는 광명 박 인사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광명에서 활동하시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활동 안 하셨던 외부 인사 당연히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거론되는 분들과 함께 레이스상에서 같이 공정하게 뭐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정하다는 게 이제 출발점을 동일하게 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기회의 공정. 기회의 공정에 대한 또 좋은 외부 인사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명시가 보면 뭐 한 지구부터 해서 신기 제3기 신도시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지하철 관련된 문제. 네, 앞으로 향후에 이제 광명의 어떤 발전의 계획에 대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단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외부 인사도 뭐 저는 와서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지역을 좀 많이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외부 인사, 광명에서 활동하신 외부 인사를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주고받다 보면 저는 그분들이 조금 더 공동체를 봉사하려는 마음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정치라는 거는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렇죠. 일단 뭐 공동체 봉사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걸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기적으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기심을 가지고 저는 이 공동체, 광명이라는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사용되면 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을 먹으시고 저희 국민의힘에 좀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년에 시장이나 도의원 시원들 중에 마음속에 지금 정해져 있는 후보가 좀 있나요? 정해져 있는 후보는 아니고요. 제가 마음속 응원하는 분 계시죠. 아, 응원하는 분은 얘기는 할 수 없나요? 아, 그럼요. 저 궁금한데.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응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공정 경선이나 이제 여러 명이 되면 경선을 해야 되겠죠. 경선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기길 마음속으로 바랄 뿐이지 뭐 제가 어떻게 나설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공천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오프 더 레코드를 해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아무한테도 발설 안 너무 할게요. 이렇게 그 방관자적이고 아니 방관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거 좀 막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의 시의원이든 저희 도의원이든 그 지역 주민과 당원분들이 선택하시는 분이 저희 당의 공천인데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공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 그러면은 이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과거에 이제 잘 정착되어 왔지만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것은 공천에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 공천권을 지역 주민과 당원분들께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야, 이게 이거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기회에 대한 부분, 공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 이제 경선에 의해서 시도위원을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인원이 이제 뭐 혼자만 지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경선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원하시고 뭐 면접 과정에서 도당에서 이제 컷오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 명이 지원하면 일단 전 기본 전제는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전제로. 경선이 꼭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는 그나마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시장 당선 결과에 따라서 최고위원님의 어떤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있기 예.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 상당히 본인한테는 막중하다. 지방선거보다 저희는 대선이 중요해요. 대선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지방선거는 의미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3월 이후에 얘기를 다시 논해야 예, 이게 예. 더 확실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내년 대선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선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저는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전국에서 또 많은 국민들 또 제 또래의 많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차치하더라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정과에 대한 불호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뭐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후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또 건설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놔야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꾸준히 치열하게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잖아요. 보면 이쪽이 민주당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분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저는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586 운동권이 직접 몸소 이 민주화를 쟁취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하면 또 저희 과거에 저희가 지금 탄핵 이후에 들어온 정권이니까 박근혜 정권에 실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정권만큼은 좀 잘하지 않을까,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정부가 안타깝게도 그 희망을 좀 절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3월 9일은 저희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 될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 많은 분들께서 염원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쑥 드리는 돌발 질문 5글자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5글자로. 센스가 많이 부족해요.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정치란? 5글자로요? 네, 무조건 5글자. 6글자 안 되면. 정치란? 제가 질문 드린다 그랬잖아요. 돌발 질문. 지금 해주세요. 4글자로 하자. 네 글자로 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되지 뭐.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다음 좀 생각해 주세요. 정치 다시 해주세요. 머리가 좀 허연데요? 그래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광명이란? 저에게 기회를 5글자죠 이것도. 네, 무조건 5글자예요. 뭐 애정의 도시 정도로 하겠습니다. 애정의 도시. 애정의 도시.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애증은 아니지. 애정은 아니고 애정의 도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좀 하시는데. 정치를 준비 안 하시니까 하나만 더. 위원장님한테 윤석열이란? 대통령 될 분. 대통령 될 분. 확신을 탁 갖고 계시네요. 다시 정치 5글자가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거. 위원장님한테 정치란? 저는 시대적 소명으로 하겠습니다. 시대적 소명. 야, 30대인데 70년대에 그 답변을 30대신데 나는 왜 국민의힘에 갔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시대적 이게 사고가 올드해. 야, 원래 저 복권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어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젊은 층의 어떤 양극화는 더욱더 벌어졌고요. 많은 청년들이 또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희망을 드려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고요.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면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최고위원이면서 이 위원장님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제 공천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기회 공정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원칙이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광명에서 소중한 정치인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고 정치 기술자는 되지 않기를 간곡히 정치 기술자와 정치인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기술자는 그거죠. 영혼이 없는, 진심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 아젠다 선정 능력에 대한 부분은 탁월할 수 있으나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죠? 그리고 선을 면으로 만드는 그런. 아마 근데 그 정치 기술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 초심만큼은 막 같았을 겁니다. 국민을 그렇죠. 위한 마음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다만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저는 개인의 이기심이 있어야 되고 권력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공동체에 대한 봉사가 있어야 되지만 이 개인의 이기심이 항상 공동체 봉사보다 높아지면 안 되고 공동체 봉사가 항상 더 높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율 조절을 실패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어느 순간 내가 공동체 봉사보다는 내 이기심과 권력욕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분들. 제가 이제 처음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시고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우리 그 2024년 총선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매력 있네요. 그럼 이제 3월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한번 다시 또 저희가 시간을 한번 갖는 그렇게 시간을 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명 통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